예,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은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이 복제정맥이 문제가 생겨서 그쪽으로 피가 역류를 해서 밖에 튀어나오는 혈관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런 하지정맥류를 만들 수 있는 복제정맥은 대부분 한쪽 다리댕 두 군데가 있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하지정맥류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복제정맥인데요. 대복제정맥은 이제 심부정맥 쪽에서 가던 피가 100% 심장 쪽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이 대복제정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부정맥 쪽에서 가던 피가 심장 쪽으로 다 가지 못하고 일부가 거꾸로 고이게 되고 그쪽에 팽팽히 고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밖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복제 정맥은 보통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길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런 복잡한 배열 상태를 가지는 대복제 정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대복제 정맥에 역류를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하지 정맥류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례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정맥류가 오래되신 분이기도 한데요. 보통 보면 종아리 내측으로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가 무릎 아래쪽에서부터 관찰이 됩니다. 앞쪽으로도 보이고 그게 번져서 종아리 외측에도 보이고 그게 돌아서 종아리 뒤측에서도 이렇게 정맥류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 환자분은 얼핏 봐서는 그러면 대복제 정맥 쪽에서 이렇게 이제 역류를 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니까 치료하기에 간단한 타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아주 복잡한 대복제 정맥의 배열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대복제 정맥이 이렇게 한 줄이 있지 않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앞쪽으로 부복제 정맥을 가지거나 뒤쪽으로 부복제 정맥을 크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역류가 되는 것이 대복제 정맥 쪽으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쪽 대복제 정맥이 앞쪽 그 부복제 정맥이나 뒤쪽 부복제 정맥으로 같이 역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부복제 정맥도 대복제 정맥과 같이 모두 근본 수술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 수술로 다 폐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대복제 정맥이 한 줄이 이렇게 이제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타입에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 타입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이제 허벅지 중간에서부터 종아리 내측으로도 두 개의 대복제 정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종아리 내측에서 보일 수도 있고 시작 부위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타입, 이런 타입을 가진 대복제 정맥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 더 있는 타입이 근막 바로 위에,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보다 더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막 바로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이런 배열 상태를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맥류가 생기게 되면 이 아래쪽 부분을 완벽하게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이 환자분은 일단은 아주 복잡한 하지 정맥류의 배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대복제 정맥에서 앞쪽으로 내려오는 부복제 정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부복제 정맥이 더 있는데 그게 쭉 내려와서 대복제 정맥에 다시 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류가 대복제 정맥으로도 되고 부복제 정맥으로 되면서 마치 대복제 정맥이 위에서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관찰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복제 정맥 자체가 허벅지에서 중간 부위에서 두 개로 갈라지면서 다시 아래쪽에서 만나는 이런 타입의 대복제 정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빙빙 돌아서 외측으로 정맥류를 만들다가 이게 소복제 정맥으로 연결이 돼서 소복제 정맥 뒤쪽도 역류를 보이는 상태까지 진행이 된 증례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근본 발거술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요.
일단 대복제 정맥 쪽을 전부 다 근본 발거술로 제거를 하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사실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열 에너지로 회색을 시키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쪽도 근본 발거술로 제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이렇게 지금 쭉 진행을 하고요. 이 대복제 정맥 말고 앞쪽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이 대복제 정맥과 만나고 있고 이 대복제 정맥의 허벅지 중간 부위에서 다시 하나가 더 생겨서 이쪽 부위에서 다시 만나고 있는 정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튀어나온 정맥류가 앞쪽을 타고 뒤를 타고 외측으로 타고 돌아서 그것이 소복제 정맥까지 역류를 일으키고 있는 정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본 발거술을 했을 때 제거를 해야 되는 복제 정맥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소복제 정맥까지 넷. 네. 그러니까 수술 시간도 당연히 많이 걸리고요. 특히 이쪽 아래쪽이나 이쪽 종아리 내측에 있는 신경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레이저나 고주파로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복제 정맥이 하나 더 있는 이게 근막 바로 위에 있는 부분도 레이저 수술이 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간편할 수가 있는 타입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근본 발거술로 해야지만이 대부분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증례였습니다. 수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모두 다 잘 제거가 됐고요. 밖에 보이는 혈관도 다 제거가 돼서 다음날 봤을 때 아주 수술 결과가 좋았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는 튀어나와 있는 정맥류만으로는 이 정맥류의 치료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쪽에 있는 이 복제 정맥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그리고 수술 시간도 그리고 수술 난이도도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